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궁금한 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궁금한 거 이제 시청자들은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전 보러 오면 신당에 음. 이제 무수한 이제 이런 뭐 부채도 있고, 엽전 쌀 이런 무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어쩔 때 사용하는 건지,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예, 예. 하나씩 좀 알려드릴 수 그 전에 있을까요? 제가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요. 예, 예. 손님들이 물어봐요. 신점으로 보세요? 철학으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본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있어서 본다면 어떤 도구를 쓰고 어떤 걸로다가 봐도 점사로다가 본다 그러면 맞춤 점사처럼 똑부러지게 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신점이세요, 뭐 철학이세요, 그걸 묻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 제자분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본인 테스트 할 수가 없잖아요. 와서 보셔서 신점인지 철학인지 뭐 그런 거를 물어봐도 좋기는 한데 이게 모든 게 철학이어도 글문도 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점을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엽전으로다가 이 엽전이 있어요. 근데 이 엽전을 12가지 엽전으로다가 책상에 떠뜨리면서 점을 보는 게 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구대인들은 이 엽전으로다가 봤던 사주팔자를 보는 게 엽전으로다가 점을 치는 거고요. 또 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엽전을 꼭 신당에다가 올려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때로는 엽전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쌀로다가 얹어서 쌀로다가 쌀점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의 그 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또 이 쌀로다가 어따따 저쩌따로다가 점을 보는 분이 있고 또 오방기로다가 이렇게 점을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또 이 부채방울로다가 신령님하고 합신을 하고 접신을 해서 대신할머니로다가 방울부채를 흔들고 점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에 있어서 본다면 뭐가 옳고 그름은 없어요. 그 대신 할머니가 주력으로다가 나는 엽전으로다가 점을 보는 분이다. 쌀점으로다 보는 분이다. 오방기로 보는 분이다. 부채방으로 볼 분이다.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본다 그러면 막 글로다가 보시는 분도 있어요. 글점도 있고 신점도 있고 쌀점도 있고 엽점점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뭐가 잘 봅니까? 어떤 게 더 우수하게 더 칼 같은 점사입니까? 쪽집게 같은 점사입니까? 그건 운운할 필요가 없어요. 와서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끔 맞추어서 미래를 말씀하시면 그분이 잘 보는 거지. 이 무구의 이 신령이 무구로다가 뭐 실려 있나? 이 무구로다가 이용할 뿐이에요. 근데 신령님들이 어떤 무구를 갖고 하시느냐예요. 그 차이뿐이지 이 무구 때문에 점이 뭐 180도로 틀려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신령님 무구일 뿐이에요. 무구라 하는 거는 점을 볼 때나 구슬 할 때나 필요한 도구를 갖고 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엽전은 엽전점, 쌀점은 쌀점, 그리고 이 오방기 점으로다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거 오방기는 지금보다 더 큰 오방기가 있어요. 근데 제 카메라에다가 비추기에는 쬐끄만 애기 동자 오방기를 얘기하는데 이 오방기에도 함축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김 PD한테 한번 뽑아보라 그럴까요? 김 PD 한번 뽑아봐요. 자, 오방기로다가 점을 이렇게 해서 김 PD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딱 해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옛날 옛적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김 PD네도 공을 많이 들였구려 이렇게 하면서 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 PD 올해는 2년줄이 되어서 내년 내후년으로다가 본인이 혼인으로다가 열리는데 어때? 그럴 계획 있어?
예, 내년에 생각 중이에요. 근데 내년 가을 시점부터 드는 거지. 지금 김 PD가 생활을 할 때, 결혼을 하자 그러면 지금 다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뭐 집도 지금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부터 김 PD가 돈이 붙는 운이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공 들였던 불사 할머니가 있었다. 공줄이 있었다. 이런 줄이 되고, 오반기로다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동서남북 중앙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에서도 신령님으로다가의 색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 빨간색을 얘기하는데요. 이 빨간색은 본다 그러면 대부분 빨간 길을 꼽으면 재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빨간 길을 드리면 방향으로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신령으로다가 줄기를 얘기하면 산신을 얘기합니다. 산신을 얘기해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방향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남쪽, 그리고 이 빨간색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 불, 그리고 숫자로 얘기하면 2하고 7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본적인 걸로다가 동서남북이 나눠주는데요. 첫째는 이 남방으로다가 산신을 빨간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얀색. 이 하얀색은 용신이나 하늘의 천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천존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하얀색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서쪽을 얘기합니다. 서쪽을 얘기하고 또 금을 얘기할 수 있어요. 금. 그러니까 금이라는 건 쇳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는 4하고 9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본다 그러면 이 노란색 자체는 중앙을 얘기합니다. 중앙을 얘기하기 때문에 50, 그러니까 숫자로 50을 얘기하고 색깔로 얘기하면 흑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직이나 아이보리색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50으로다가 숫자 중앙을 얘기해서 이 노란색이 중앙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이제 본다 그러면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을 얘기를 해서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38이 되는 거고요. 오행으로 얘기하면 나무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숫자하고 방향하고 이 또 파란색 길을 뽑으면은 조상으로는 청춘, 또 아니면 신령으로는 신장님, 장군님, 대감님,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원래는 사실은 이 연두색 기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였냐? 흑색이었어요. 흑색이 뭐였냐? 흑색으로다가 얘기하면 이건 북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을 얘기하는데 숫자로 얘기하면 1하고 6.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 원래는 지금 연두색으로다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흑색이 전통의 색깔이었다. 얘기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는 동자애기씨, 아니면 별성님, 아니면 이제 또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상문집에 갔다 와도 이런 길을 꼽고요. 또 일이 지금 맥혀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반기로다가 점을 보면서 본다 그러면 제자들이 방향이 어떻게 맞습니다. 당신이 지금 막혔습니다. 하는 무구로서 이 동서남북으로다가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기운을 본인한테 뽑으라고 하면서 이걸 뽑으면서 올해는 좀 돈 좀 벌겠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좀 바쁘시죠? 이렇게 점으로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신령님을 무구로다가 만지고 다루면서 그 점으로다 느끼는 걸 제자가 말을 하는 거를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구는. 그래서 무구로다가 본다면 이게 그 신령님이나 어떤 조상이나 뭐 귀신들은 보면 그 음악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장구나 뭐 바라나 필이나 이런 걸로다가 본다고 하면 왜 그런 음악을 갖추어 주면서 구술하고 신령을 대우하고 조상을 대우하냐면 그런 음악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음악 제작을 하다가 뭐 귀신을 봤어요, 뭐 귀신이 들렸어요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쩌보면 당연한 건데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무서워할 일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아해서 우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신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마다 하는 행위들이 틀려요.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작두는 왜 탈까? 라고 하는데 작두를 타는 거는요. 관제에 걸려 있거나 관제 나라에 송사가 걸리거나 법원으로 가서 막 하려 그러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일이 잘 안 풀려. 그럴 때 제 작두 신령이 저 좀 편들어 주시고 역성 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관제로다가 잘 풀리기 위해서 작두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가물인데 불리지도 못하고 누르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엉거붙어 있을 때는 작두로 눌러갑니다. 눌러서 가물을 재워간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날로다가 그 맨발로다가 치포로 작두를 눌러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을 눌러가고 막 신가물에 막 돈의 인간고력, 돈의 고력 그런 거를 눌러간다고 해서 작두굿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마다 병굿은 병굿대로다가 굿의 형식이 따로 있고 관제굿은 관제굿으로다가 따로 있고요. 제수굿하고 그런 것들이 굿의 형식으로다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상차림도 틀리고요. 굿 형태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무속인들이 점을 볼 때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일러드리는 거니까요. 점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봤던 제 제자님들은 이렇게 점을 보는구나 하고 이해하시고 오시면 덜 무섭고 덜 서먹할 것 같아서 일러드리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무속인한테 왔다고 해서 귀신이 붙거나 무속인한테 와가지고 뭐가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무속인들이 이런 무구들을 자꾸 한다고 해서 그걸 무서워 생각하고 두려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전복이 위한 그런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유튜브로다 통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